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십 명의 은퇴자를 만나보면 돈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관계 비용입니다. 관계 비용은 단순히 밥값이나 선물비 같은 지출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갈등으로 소모되는 정신적 비용, 관계가 끊겼을 때 찾아오는 고립감이라는 정서적 비용, 그리고 관계를 새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는 심리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 퇴직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 2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는데 마음을 갈아 넣는 인간관계가 너무 비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비싸다는 표현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소모였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3년 차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가 사라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면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친구들은 각자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모임은 끊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 어 씨는 퇴직 직후 생활비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아내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가 매일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보다 감정 비용이 2배는 더 들더라고요. 아내와 싸우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가면 커피값이, 모임을 가면 회비가, 사람 피하려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오는 비용이 생겼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되면 관계 기술이 더 약해지고, 관계 기술이 약해지면 다시 갈등을 피하게 되는 관계 축소의 악순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위축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막연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불안, 내가 어색해질까 하는 걱정. 이 감정들이 하루의 스케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관계 비용은 생활비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직장처럼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의도적으로 넓히고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은퇴한 분들은 관계를 3가지 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동년배 관계, 새로운 사회적 관계. 이 3가지 중 어느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한 68세 여성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껴서 쓰면 되는데 관계는 아끼면 사라집니다. 그녀는 퇴직 직후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러자 우울감이 찾아오고 다시 만날 용기가 없어지면서 결국 사람 없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망가뜨린 건 지출이 아니라 고립이었어요. 관계는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감정 관리라는 비용, 대화 스킬이라는 비용, 상대방을 배려하는 시간이라는 비용. 하지만 이 비용을 줄이는 순간 우리가 치르게 되는 대가는 훨씬 큰 외로움과 심리적 침체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 남았나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돼 있나입니다. 돈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관계 비용은 마음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더 무겁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비용은 생활비가 아니라 관계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 하지 말고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작은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때 은퇴 후 삶의 속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관계를 잇는 순간 노후의 절반이 무너지고 관계를 지키는 순간 노후의 절반이 회복됩니다.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변화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사람의 감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일상의 구조는 느슨해지며 마음은 점점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 갇히기 시작한다. 그 안에서 사람이 쓰는 비용은 더 이상 식비나 관리비가 아니라 감정의 소모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바뀌어 간다. 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점이 있다. 돈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마음의 균열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회복 역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은퇴 후 2달 만에 외출을 최소화하게 되었고 어떤 이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과정에서 뜻밖의 갈등을 마주했으며 또 다른 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신이 고립되는 속도를 뒤늦게 인지했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관계 비용이라는 개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관계 비용은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정서적 균형을 찾기 위해 투입되는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비용은 단순히 회식비나 선물비 같은 가시적 지출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 조절과 상대에게 맞추기 위한 배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기 위한 내적 소모 전체를 포함한다. 문제는 이 비용이 은퇴 후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데 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는 관계라는 틀이 자동으로 유지됐지만 그 틀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변한다. 많은 은퇴자들은 이를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사회적 공백에 놓이게 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감정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온다. 은퇴 직후에는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이 존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제되지 않는 시간이 심리적 부담으로 변하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선택지가 관계 축소다. 관계 축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적 비용은 오히려 더 크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모임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 회피하는 것에 가깝고 이 회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게 만든다. 관계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에너지는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마음은 사회적 고립을 더 빠르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패턴화된 일상의 고립이다.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면 관계는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고립이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관계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소소한 불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에서 관계의 문턱이 높아졌고 그 문턱을 넘기 위해 필요한 용기는 갈수록 사라졌다. 관계 비용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 관계의 변화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오래된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직장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감정이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순간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감정의 층위가 서로 엇갈리면 관계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는 나를 지탱해 주던 존재에서 가장 가까운 갈등 상대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갈등을 가장 힘든 관계 비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쓰는 감정적 에너지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버티기의 형태로 남게 된다. 버티는 관계는 하루하루가 피로로 축적되고 그 피로는 다시 외부 관계를 만들 여유를 없애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 스스로를 조절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시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부부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일정의 분리라고 말한다. 공동의 시간을 적절히 유지하되 각자의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계 비용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패턴 속에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계 비용은 동년배 관계에서도 크게 작용한다. 친구들은 은퇴 시점, 경제 상황, 건강 상태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해진다. 젊었을 땐 사소한 감정도 쉽게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건강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책임감 등의 요인이 감정의 바닥을 얇게 만들고 관계의 작은 파동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만든다. 이런 감정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 피로도가 빠르게 쌓이고 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관계를 줄이게 된다. 반복되는 관계 축소는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생활의 활력을 빼앗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 근력이다. 관계 근력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타인과 대화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돌을 완화하는 경험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능력이다.
문제는 은퇴 이후 이 근력이 급격히 약해진다는 점이다. 관계의 자극이 줄어들고 경험의 폭이 좁아지면 관계 근력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관계를 유지할 자신감도 함께 사라진다. 고령층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관계 중 가장 어려운 영역은 사회적 관계다. 직업을 통한 역할이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면 어색함이 생기고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소통하기 어렵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과정에서 관계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한다.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는 사회적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는 벽이 된다. 이렇게 벽이 높아지면 스스로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사회적 연결을 포기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은퇴자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관계가 사라지면 일상의 활력도 사라지고 시간이 늘어도 삶의 의미는 줄어들며 이는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 단절은 신체 활동 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면 걷고 움직일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만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사라지고 신체의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든다. 심리적 위축이 신체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관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관계의 방식이란 상대와의 거리 조절 관계 속에서의 역할, 재정의 감정적 경계 설정을 모두 포함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피로가 더해지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젊을 때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깊이 있는 한두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삶의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인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한 관계는 상대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자신을 억누르지도 않는 관계를 말한다. 이런 관계는 감정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 관계 비용은 줄이지만 관계 자체는 지키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관계의 기반을 재구축하는 과정이 은퇴 이후 관계 건강의 핵심이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관계 패턴은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특정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다. 관계를 끊으면 고립이 찾아오고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의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 극단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분산이다. 가족관계, 동년배 관계, 사회적 관계를 적절히 분산시키면 어느 한 관계의 부담이 줄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도 균형을 잡는다. 이 구조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관계를 유지할 힘으로 작용한다. 관계의 분산은 마치 자산을 분산해 위험을 줄이는 방식과 비슷하다. 관계 역시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충격에 취약해지고 적절히 분산되면 충격을 견디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이 바로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내적 회복력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에서 결정된다. 관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을 감내한다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 관계는 유지하면 에너지를 주지만 끊으면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그 빈자리를 고립과 무기력이 채우게 된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매일의 작은 수고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고 은퇴 이후에 긴 시간을 버티는 힘이 된다. 관계의 문턱을 낮추고 관계의 벽을 조금씩 허무는 과정에서 삶은 다시 흐름을 회복하고 마음은 다시 따뜻한 온도를 되찾는다. 관계가 있는 곳에 삶의 활력이 있고 관계가 끊어진 곳에 노년의 가장 큰 불안이 자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 가장 큰 비용은 생활비가 아니라 관계 비용이라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 삶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관계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크지만 관계를 잃었을 때 치르게 되는 비용은 훨씬 더 크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계는 선택이고 노력이고 작은 용기의 반복이다. 그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은퇴 후 삶을 잃지 않는다. 삶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사람을 잃는 순간 노후는 흔들리고 사람을 지키는 순간 노후는 다시 살아난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다.